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식료 유통 두 개 부문에서 지금 이관왕을 차지한, 앞서 보셨죠? 메리츠증권의 김정우 애널리스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애널리스트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음식료, 담배, 유통 부문까지 1위에 선정되셔서 이관왕이 되셨는데 네. 이번에도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이 매년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환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수상의 영광과 또 이관왕이라는 또 기쁨을 차져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해에는 제가 그 담배 회사 관련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네. 인덱스 리포트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이 부분이 지난해 이제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패에 보면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 상패를 수여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상패를 바라보면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투자자와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풀무원이 왜 오르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네. 또 풀무원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오늘 예, 또 바로 맞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네.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투자의 환경을 보자면은 미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음식료주 또한 요즘에 K푸드의 인기와 더불어서 수출주로 인기가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타격을 입겠습니까? 관세 관련해서 우려가 많으세요. 네. 아직은 이제 한국은 이제 보편 관세까지는 뭐 검토 중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관세 부분은 이제 B2C 사업과 B2B 사업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2B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이 10% 정도의 관세, 또 20% 정도의 관세라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가격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B2C 제품들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최종재고요. 그리고 가격이 절대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소비자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10% 관세를 가격 인상으로 대응한다면 2,000원이 한 2,200원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가격 저항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음식료 기업들은 이제 뭐 관세 인상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인상으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글로벌리 격화가 되고 이 물류라든지 이제 운송 또 원재료 가격의 변동 이런 식으로 또 밸류 체인이 조금 망가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라면 기업들은 이제 환율과 원재료비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실적에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이제 외형보다는 오히려 원가, 수익성 쪽에 좀 우려가 되는 게 더 큰 걱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인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을 보유한 또 수출주 측면의 음식료 주에 있어서는 또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국면이 없잖아 있는데, 또 환율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측면이라든지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은 지금 내수도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음식료 전반에 있어서 상반기의 체크 포인트를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24년도에는 이 K푸드 열풍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 해외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뭐 비중과 성장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좀 테마 성격으로 모두 관심 받았던 게 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음식료가 핫했었고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 실적에 따라서 명암이 나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또 해외 쪽에서 비중이 올라오면서 결국 실적도 기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주식시장은 여러 섹터로 좀 분산되는 느낌입니다. 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해서 대형 시크리컬 섹터로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주 컨셉의 음식료에 관심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올해도 주주환원 또는 해외 쪽으로 고성장 등 좀 컬러가 명확한 기업들로 양극화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전체 sek터 이벤트보다는 개별 이슈들, 또 올해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SNS를 통해서 인기를 받는 제품들, 또 수출하는 기업들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좀 뾰족뾰족하게 주전을 아주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서 히트 제품을 만들어내서 성장이
독보적으로 나오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기여서 전체적으로 음식 섹터 전반보다는 개별 기업 이벤트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풀무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쓰신 거잖아요. 네네. 요즘에 풀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또 음식료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외형을 넓히고 있고 해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여전히 국내 비중이 높은 사업들이고 수익성은 국내 쪽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 컨센과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 좀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유통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이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을 음식료 제조업체한테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1이라든지 또는 뭐 5+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에 동참해야 되는 상황, 또 시식 판촉 행사의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은 대부분 컨센보다는 좀 하회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이런 이 소비 경기 부진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지난해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감내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4차례 인하해서 지금은 2차례 또 1차례까지도 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 전망이 한국은행도 역시 이에 대응해서 금리를 또 공격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 금리 하락도 좀 더딜 거고 고물가 부담은 장기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소비 여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환경이 상반기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올해 하반기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소비 심리 위축과 소비 경기 부담 이걸 여전히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4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 1, 2분기에도 반등 모멘텀은 여전히 해외 쪽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더라도 일단 국내 식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리고 음료 주류 같은 경우는 좀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요. 실적에는 말씀드린 이제 풀무원도 해외 쪽이 4분기에 3분기보다 좋아지면서 이 좀 호실적을 발표했고 산업식품과 같은 이제 수출 기업들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내 비중이 높기 때문에 4분기에 프로모션 비용 등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KTNG는 뭐 부동산, 홍삼 등은 여전히 부진하나 담배 쪽에서 이제 해외 쪽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담배 성장이 여전히 4분기에 실적 성장이 견인하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KTNG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대표 리포트로 저희가 담배 회사가 주주환원의 진심일 때 이 제목의 리포트를 썼거든요. 네. 주주환원의 어느 정도 진심인가요? 주주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정량화시킨다라면 네. 주주환원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얼마만큼 주주들한테 이제 이 환원하는지. 작년부터 봤을 때 KTNG가 10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한테 이제 환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금 유입이 있을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즉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엔 또 계획되어 있는 약 3천억 규모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고 연간 배당을 6천억 이상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모두 합산을 해보면 올해도 거의 한 120%에서 130% 정도의 주주 환원이 나올 수 있는 지난해보다도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아마 국내 상장사중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는 담배 회사의 특성상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좀 살펴봤을 때 이 주주 환원율이 이제 100%가 넘어가면서 자본이 줄어들면서 이제 ROE가 올라가기 때문에 PBR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도 이제 부양시키고 기업 가치 제고하면서 주주들한테 배당과 자주 매입 소각으로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환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KTNG의 안정적인 담배 비즈니스를 고려해봤을 때 주주들 환원하기 매우 좋은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KTNG는 해외 쪽으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수출하면서 성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DPS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원, 200원 또는 유지하더라도 전혀 후퇴하는 경우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의 신뢰성 그리고 강력해진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또 즉각적이고 효과가 큰 주가상 부양 정책이면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도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작성한 리포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주주환원 상승인데 그에 대한 대부분 정책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료 담배 내에서 탑픽이 이 네. KTNG인지 혹은 다른 종목도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KTNG와 삼양식품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외식 쪽의 CJ 프레시웨이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주저환원 정책, 강화될 주저환원 정책 기대하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올해 부동산 홍삼이 작년에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담배 중심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삼양식품은 이 공장 가동이 올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동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또 향후에 중국 공장 증설될 이벤트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신제품 기대감 그리고 가동률 상승 기대할 수가 있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지난해 악재였던 외식시장 부진 그리고 의료 파업 등 이벤트들이 올해는 조금 잠잠해질 거고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언급한 풀무원도 네. 사실 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권을 좀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있겠습니까? 3분기 때 해외 쪽이 좀 부진했었고 그다음에 이 생활건강이라는 자회사 실적이 부진하면서 네. 여전히 좀 수익성 개선에 퀘스천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4분기 실적에서 그 우려를 좀 털어내면서 올해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공식적인 실적 발표란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실적이 30% 이상 변동되면서 이제 변동 네. 공시가 나온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거기서 제시된 내용들 따라서 또 주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실적은 또 발표가 된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료 업종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개별 이슈, 주주 환원과 해외 성장이 중요하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KTNG, 삼양식품, CJ 프레시 같은 기업이고요. 곡물가 이제 환율 원가 측면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가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하기보다는 조금 뉴트럴 관점인데 이 종목단에서는 재밌는 이슈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음식료 그리고 담배 유통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